통상 기자실 이제 찾아가서 브리핑하는 게 통상인데 이번에는 시정을 맡은 지 1년 3개월이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격청사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오전에 아마 그 민선 8기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기자실에 내 배포를 정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참 일이 참 많았더구먼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대구시정의 모든 일들은 이젠 새로운 일은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일들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래 이제 문서로 우선 질문서를 받고 그 대답하고 난 뒤에 보충 질문은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무엇이라도. 그거 우선 내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신공항 철도의 경우에 BC가 낮아 예비 타성성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빚이 났다는 게 그게 옛날 얘기죠. 신공항 철도가 지금 우리가 군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예타에 넣게 되면 아마 BC가 대폭 올라갈 겁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신공항 BC가 1이 넘었죠. 1이 넘었는데 그거는 지방공항으로서는 파격적인 그 BC 개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앞으로 신공항이 담당할 물류 여객에 대한 것은 내 서류를 보니까 아주 과소평가되었다. 과소평가를 해도 BC 개수가 1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면 아마 1보다 훨씬 상회할 겁니다. 근데 신공항 철도도 여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함 연결한다는 그 의미로만 가지고 오지를 통해서 영원함 연결하니까 이게 BC 개수가 뭐 0.5밖에 되지 않느냐, 뭐 0.6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 달빛 고속철도가 대구 신공항하고 연결지어서 부수적인 효과를 본다면 그 일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BC 개수 가지고는 시비 걸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신공항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타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법은 261명이 발의를 했고 그 발의한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소위위원들 전원이 참여했고 국토교통위원 여야위원 전원이 또 참석했고 또 법사위원도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는 시비 걸 여지가 전혀 없다. 두 번째, 대형마트 의무 휴입이라는 평일 전환
어르신 통합, 무임석 등 공론화가 어려웠던 문제와 규제들을 수면 위에 끌어내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계신 규제나 사안이 있으신지, 새로운 일 벌리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하고, 여태 우리가 했던 일을 마무리하는데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대구시정을 맡고 난 뒤에 가장 보람됐던 게 군의군 대구 편입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사실 편입 합의만 됐지 편입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경북 일원의 국회의원들도 그 뭐 빨리 할 필요 있나, 그런 식으로 미적거렸고, 경북도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사실상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속히 편입이 안 되면 신공항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우선 이게 이제 편입이 됐고, 두 번째 신공항 특별법은 사실상 광주 민주당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건 통과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달빛 동맹의 결과다. 그리고 세 번째, 달빛 고속철도도 달빛 동맹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사회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뭐 딴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선 그 세 가지가 참 보람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정 방향을 휴가지에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휴가지에서는 놀았기 때문에 구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사실 시정을 맡고 난 뒤에 결제 시간은 하루에 20-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모든 결제는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다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자료를 보거나, 그 다음에 전문 서적을 보거나, 그 다음에 시정 전체에 대한 구상을 매일매일 잘못된 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돌파할 방법이 뭔지, 그런 식으로 늘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난번에 어느 기자분이 물어서 휴가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휴가 가서 놀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현안 드라이브를 걸어 궤도에 안착하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이제 어성에서 화물터미널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내정됐으니까 정당 출신이라는 점과 이념 편향성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있는 상황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장관의 협조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국방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그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어나가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장관 개인의 퍼스널리티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을 내고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이 나가기 직전에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하는 바람에 사인하는 게 늦어졌는데 이미 그 전에 국방부하고 군부대 이전 MOU 문화는 합의가 완료되었다. 형식적인 사인만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성 주민들이 화물터미널을 굽히지 않아 쉽게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고 김주수 군수가 언급한 것처럼 신공항 사업을 파기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공동합의문을 파기하고 당초 공항 후보였던 군의 후보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좀 대답하기가 이릅니다. 아침에 기자실에 배포한 문건하고 이종훈 단장이 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거는 어성군하고 문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문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이미 끝난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원점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신공항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로 문서로 합의하고 사인까지 한 처지에 이걸 뒤집자는 것은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실무진에서 잘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그게 물류 터미널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좀 있어요. 그건 역할 없어요. 이게 민간공항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군공항이 이게 11조 5천억은 군공항입니다. 민간공항은 2조 4천억 배에 되지 않습니다. 위주가 군공항입니다. 근데 군시설이 그 밀집해서 있는데 거기에 전부 철조망 치고 군 보안시설에 그 안에 3,000병을 따로 띠내가지고 물류터미널을 해달라? 군시설에 어떻게 민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이래 왔다가 화물 싣고 착륙하고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내가 보건대는 그래요. 군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속도감 있게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성군에서는 이제 가시적인 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에 터무니없이 구미에서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구미 군의관에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어성군에서 불안한 거예요. 물류단지를 구미에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가 한번 언급한 대로 물류단지는 어성군으로 지획을 해야 돼요. 구미에 물류단지를 두는 것은 그건 난센스입니다. 구미의 물류는 전부 어성군으로 와서 그 물류단지를 통해서 통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싣고 나가는 게 맞지. 구미에서 직접 물류단지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물류는 직접 공항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구미 군의관의 고속도로보다는 구미 어성간의 고속도로를 하는 게 맞다. 물류고속도로를 하려면. 그런 취지로 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역할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응? 경상북도에서 조속하게 어성에 모든 약속한 것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문서에 다 서명한 문서가 아침에 다 내 공개를 하라고 했어요. 또 구미시 해평면 주민과 어성군 주민들은 이야기했고, 해평면 주민들은 뭐 소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1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거는 일거에 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 없다. 신공항 터미널과 어성군 주민들 반대로 건설이 연기될 우려가 있는데, 연기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연기가 안 되려면 경북도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그게 대구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게, 대구시는 합의문과 우리가 작성한 문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북도에서 그걸 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경북도에서 이거는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될 때도 그걸 참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 이전 원하는 데가 5곳이 있는데, 그 5곳 중에 4곳은 경상북도입니다. 한 곳만 대구시야. 근데 그것도 만약 이 문제를 자꾸 질질 끌게 되고 힘들게 되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우리는 경상북도하고 또 협의하고 그 시군하고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확정을 다 해놓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내가 어성군 문제가 터지는 거 보고 군부대 이전 문제도 우리가 재검토를 타 시군과 협의해서 군부대 이전하는 거는 참 이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이전지 적합 지역을 선정을 할 때도 이번에 어성군과 문제됐던 이 문제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섬유업계 대표들과 취소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밀라노를 가려고 할 때는 대구 섬유산업의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실무진들하고 좀 말이 있었어요. 그 내가 가는 게 적합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빠지고 섬유업계 관계자들도 다 배제하고 실무자들만 갔다 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무슨 건의서를 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이 결정하는 과정을 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그 섬유업계 의사라고 이제 내놨는데, 거기도 섬유업계 전체 의사라기보다도 어느 특정 업체의 주도하는 업체가 거기에 있는 친구가 아마 작성한 문서 같던데, 그 문서를 내가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기가 참 힘들겠다. 원래 그거 같이 출장하니까 자기들이 가겠다고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 가면서 업계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는 난 적합하지 않다고 늘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쇠락하는 석유업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같이 가서 공동으로 모색해보자. 그래서 각자 경비 대기하고 그래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장 자체를 거부한다고 그러길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까지 안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일부 책임을 물어서 섬유과장을 전보 조치를 했다가 다시 보건 조치를 오늘자로 했나? 어제자로 섬유과장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야. 배짱이 있고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자로 예. 앞으로 광역협력단에서 거기서 달빛 철도하고 앞으로 신공항 사업 계속하는데 협력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리로 인사 배치를 했습니다. 그 섬유산업 발전과 육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관련은 내 좀 이따가 하고. 의성이 이렇게 터미널을 두고 반발하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도가 좀 신속하고 좀 책임감 있게 의성에 대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좀 빨리 내놨으면 좋겠어요. 대구는 지금 군위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때문에 군위에 내가 지난주에 한번 공무원 토크쇼를 가봤는데 대구시에 대한 것은 100% 자기들은 믿고 수긍한다. 신공항 관련 다른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는 옳지 않다. 이 여성위에 다른 지역에서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거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어서도 안 돼요. 그게 경북도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의성 사람들은 불안하죠? 구미공단이 있는데 그 물류단지 만들어버리면 자기들은 껍데기 된다는 거예요. 그 경북도에서 그 엄격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지. 모든 공항물류는 의성물류단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그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뭐 의성과 구미 간의 고속도로 그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그랬어. 추진하려면 구미의 항공물류가 의성으로 가서 물류단지를 통해서 공항으로 들어와야 돼요. 군위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의성이 경북도나 대구시를 믿고 따르게 되죠. 치수원 안동이전은 1년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이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구 치수원 이전하는데 해병으로 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랬죠? 지금 1년밖에 안 됐어. 이제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데 아마 연말이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그 이후에 봅시다. 이거 30년 걸린 일을 해결 못한 거를 어떻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 이 질문을 YTN 이윤재 기자가 했어요. 이윤재 기자 어디 있죠? 대구 온 지 얼마 됐어요? 대구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네? 뭐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해. 북구 이슬람산 갈등이 이 문제는 내가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일이다. 허가의 주체는 북구청장이다. 구청장이다. 이 시장한테 이 책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문제다. 거기에 나라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년에 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똑같습니다.
대구 굴기입니다. 시정의 목표가. 그리고 한반도 3대 도시 위상대차차입니다. 어성군에서 화물터미널 배치를 고집하고 있다. 계속 입장이 바뀌지 않을 때 대처 방안은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다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몰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안 하면 내가 부지 환수한다고 했어요. 부지 환수만 하는 게 아니고 부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돼. 근데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 거야 아마. 내년 총선 어떻게 보는지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신청사 문제는 오늘 그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우리 발표를 했죠. 지금 거의 그 디폴트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사 문제는 이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부동산 경기도 나빠가지고 나머지 그쪽에 2만 몇천 평인가 그 팔아가지고도 지을동 말동입니다. 아무런 재원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돈을 내갖고 지어주면 내 들어갈게. 그 외에는 재원 대책이 없어요. 군부대 이전 문제. 지금 미지근해졌다 이건데 이미 합의서는 국방부하고 합의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장局에서 정 김용큰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국구 시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석 이후 직접 간담회를 조성해 소통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이번 주에 구청장하고 시의원들을 저녁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 봄에 대구시 구청장하고 대구시의원들 전부 구별로 다 합동으로 저녁 만찬을 했는데 달서구만 빠졌거든. 그 달서구에서 왜 우리만 빼냐고 그러길래 이번 주 내일 같이 밥 사줄 테니까 오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서 청사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안동천 치수원갈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이거는 자기들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안동댐 치수원갈자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도수 관료를 하는데 한 1조 가량 드는데 환경부가 7천억을 댑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3천억을 댑니다. 대구시는 1원도 안 돼요. 그래서 안동댐에서 죽곡 정수장으로 직통으로 내려오는 도수관로 설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중앙하고 지방은 원인이 뭔가 이런데 뭐 지금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겠죠. 두 가지인데 2, 3년 후에 경제 전망, 재정 전망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2, 3년 후까지는 그 전망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규현 기자. 이게 이제 전부 좋은 말 써놔놓고 마지막에 수달이 금호강에도 있다는데 금호강 르네상스 하면 되겠냐.
앞에는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이거 하고 다 잘했는데 그동안 수달이 그래 걱정이 많이 되시면 내가 김기현 기자님 그 입장 생각해서 수달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야 모두 민심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경석 옷 하나뿐인 기자가 물었네. 총선을 해보면 선거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차악의 선택입니다. 선거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차악의 선택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 그건 민 기자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경북 포함해서 총선 전망은 글쎄 대구, 경북은 큰 이변이 있겠습니까? 나는 큰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연결된다. 그래 보고 핵도발이 국제적으로 있어야 됐다.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기자분들한테 연합뉴스 이동 기자가 쓴 핵균형론에 대해서 책을 갖다가 기자실에 내가 전부 한번 보낸 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동 기자가 나는 어떻게 기자분이 이렇게 국제 핵 문제에 정통한지 난 보고 참 신기했다고. 그래서 그때 기자실에 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책을 보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은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가봐야 알겠죠. 시장님, 저 한국경제 오경묵입니다. 아까 제 질문한 거 그냥 패스하셔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하셔서 다시 좀 여쭤봤는데 오늘 오전에 재정 위기 비상 체제 전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정부도 지금 사정이 안 좋고 지방도 그렇고 또 우리 대구는 기업 의존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 법인세가. 근데 저기 수원이나 용인, 이천 이런 데 가면 대기업 흔들리면 거기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로 400조가 뛰었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 보면 이 정권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번에 주호영 대표가 우리 보수는 원래 이게 첩세이 살림 해가지고 첩살림처럼 무책임하게 살림을 안 한다. 인기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는 옛날부터 좀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거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라를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저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위기들이 닥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는 이렇게 또 우리가 나름대로 비상 이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국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또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한 3년 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이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평소에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스가 쫄딱 망하게 된 배경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퍼주기 복지를 해요. 예, 근데 그리스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먹는 것도 공짜예요. 근데 그리스는 대학을 졸업 안 하려고 해요.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자리는 거의 보면 관광, 그리고 해운 중개업이야. 그리스에 조선업이 발달했다? 조선 제조 공장은 없어요. 해운 중개업이야. 좌파 노조들의 책동 때문에 제조업이 그리스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 퍼주기 복지를 하는 거야. 파퓰리즘 복지를. 그래서 잔뜩 국가의 부채를 지고 난 뒤에 우파가 이제 한번 집권을 하면 그 돈 갚기 바빠요. 그렇게 우파는 집권하면 인기 없는 정책이지. 퍼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바로 또 좌파가 또 집권해요. 그래서 그리스가 좌파 우파 이제 집권을 바꿔가며 하다가 좌파가 집권하는 기간은 우파가 집권하는 기간의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 내각 책임제거든요. 총선을 또 하면 좌파들이 그 집권하면 왕창 퍼주고. 그래서 그리스가 앞으로 해생하는데도 수십 년 걸려도 해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회가 최근에 아르헨티나입니다. 이건 페론 정권 이래로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르헨티나는 IMF를 18번인가 갔다 왔어요. 지금은 뭐 또 가야 할 입장이에요. 그럼 가도 개선이 안 돼요. 정치 체제 탓이야. 마찬가지로 한국도 건전한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부채 지는 것을 겁을 내고 제대로 된 우파 정부가 계속 운영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은 좌파들이 또 집권하게 되면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는, 정부를 선택하는 거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나라의 전망도 갈려질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난 만난 일 없어. 거기는요, 저 기자, 신공항이 봉계도에 올라가면 몰려들게 돼 있어.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돼 있어. 유통하는 사람들이 오지 마라고 했는데 안 올 수 있겠어요? 눈에 돈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발로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도 있고 글로벌 특구도 있고 또 그걸 갖다 규제 프리존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국내에 돈 벌 데가 어디 있냐, 해외에 돈 벌 데가 어디 있냐, 그게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투자 전략이고.
그래서 환경만 만들어 놔면 돈보따리 싸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환경을 만드는 일. 또 응?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난 그거 관심 없어. 그 시기 주려고 해도 안 할 거야. 경남지사 때도 그랬어.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 그걸 감투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난 그거 하기 싫어. 이제 끝났어요? 오늘 할 일 끝내. 나중에 또 끝나고 난 뒤에 이거 한번 물어볼 걸 그래 하지 말고.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지금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아까 저기 우리 세수 줄은 부분을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취득세 부분인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사실은 대구 시내 그 부동산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지금 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후에 미래 50년 관련된 그 장기 계획들은 상당 많은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혹은 지역 경기 부동산 경기 대책 부분들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내주면 허가를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맞물려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있어 봐야 될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될까요? 예. 그 단기 지금 정책들이 조금 권영기 시장이 있을 때 너무 대구에서 그 수요를 좀 무시하고 허가를 폭발적으로 많이 해주는 바람에 대구 부동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된소리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택지 후적지 같은 데도 그 배후단지를 240만 평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를 내놨어. 210만 평 이외에 옆에 붙은 240만 평을. 거기는 전부 아파트 건설 지역이에요. 배후주택단지니까. 그 수만 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옳은지 그거는 경기번동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새로 허가 내줘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제 겨우 부동산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가격을 또 그게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당장 너무 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응? 당장 지금 재정이 너무 압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나? 아파트가 팔려야지 취득세가 나왔지. 예. 자, 이제 뭐 질문 없죠? 취임 초기에 원래 전체 부채 60, 임기 4년 동안 60%를 줄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오전에 실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어쨌든 세수 부족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지방채 발행 안 하는 그것이 채무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날 거예요. 그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채무가 지금 폭증하잖아요. 단 5천억을 더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해야 그 예산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채무 감소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채무 감소 대책이 되니까. 재정이 정상이라면 얼마든지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재정이 비정상으로 흘러가니까 새로운 채무를 안 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채무 감축 대책에 속하네.
최세호는 뭐야? 물을 게 없는 모양이지. 어? 아, 아직 대머리 아니잖아. 아니, 아직 그 머리 많어. 난 머리 심어서 가면 그거 못하겠어. 그 뭐 심는데 얼마나 아프다고. 불편하고. 안 심어도 괜찮아. 이제 마무리 하라고요? 예. 1년 3개월 동안 이제 힘들게 정리를 해왔는데, 내가 이 민선 8기 주요한 걸 읽어보면서 하나하나가 참 해결 못하던 걸 해결해 왔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돼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한번 언뜻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대구로 이사 온 게 24번째인가 그래, 23번째인가. 근데 살아본 것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숙소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안합니다. 그거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고, 창문 열면 신천이 보이고 또 앞산이 보이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1년 3개월 보냈다. 앞으로는 우리가 펼친 사업에 대해서 조속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새로운 사업은 만들지 않겠다. 기존 사업만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하고도 만나고, 그 내부 인사 정리도 좀 했어요. 오늘 인사 발표도 나고, 그리고 주변에 정무직들도 좀 정리를 했어요. 정무직들도 추석 앞두고 9월 말일부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그 이제 추석 이후에는 새롭게 시정을 역동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국장 인사도 2사람인가? 뭐 개인적인 좀 애로점이 있는 사람은 한직으로 좀 보내주고, 바쁜 부서에 있는 국장들 중에서 한직으로 보내주고, 또 업무 적격성이 좀 떨어지는 분은 잠시 쉬게 하고, 우리 국장 인사도 하고, 지난번에 서밋과장 인사도 어제부로 새로운 부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말이 많지만은 서밋과장이 좀 적극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일 추진력이 강하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구 간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좀
자, 추석 지나고 난 뒤는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시민단체 둘을 무고로 우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발이나 일삼고 매일 시정에 대해서 내가 정책 비판하는 거는 수용해요. 근데 어딜 감히 거짓말로 그걸 고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난 용납 안 합니다. 그거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짓 하면 용납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감옥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나쁜 짓 해서 무고질하면 그건 네가 감옥 가라. 앞으로도 그런 건 나 용납 안 해요. TK 신공항이 법 통과되기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얼마나 그 프로에서 TK 신공항을 폄하하고 욕질하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법이 통과되어 버렸는데. 좀 같이 일에 어불러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고 맨날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남 시비 거는 거는 좋은데 그걸 거짓으로 이번에 대구로 그것도요. 그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전임시장이 한 일이에요. 전임시장이 한 일 중에서 아주 내 잘 됐다고 봤어요.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거대 독점 플랫폼에 대항을 해서 대구 자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처럼 성공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구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대구가 독점 배달업체 그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이만큼 선전하고 하는 거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돼. 유일하게 그 배달앱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걸 엄해를 못해가지고 그 엄해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그걸 아니 내가 그 정책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선정한 것도 아닌데 나를 걸어서 횡령했다 배임했다. 아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 이 말이야. 근데 수사 촉구했어요. 지난번에 상격동 청사 난입한 거 그 1년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거 이틀만 하면 돼. 그래서 나 수사 촉구를 좀 했어요. 빨리 해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감옥 가라면. 대신 잘못한 놈들은 빨리빨리 감옥 보내라.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직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직하게 일한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잘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겨레 그 어디야 아까 뭐랬지? 금호강 금호강 수달래 잘 보살피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